네,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의원입니다. 오늘 세법 상정과 또 이번 국회에서 통과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또 정부 정책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세법 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. 다만 몇 가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. 첫째는 우리 부총리님이 정책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 맞죠? 예, 뭐 정책 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. 예. 언론에서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국토부 장관, 뭐 금융위원장 등등 계시지만 우리 부총리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인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은 인식이 정확히 돼야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보시는 거죠? 예, 아까 의원님께서도 한 의원님께서도 한 3년 동안에 몇 퍼센트 올랐다라고 해서 어디 단체에 제시한 퍼센테이지. 아니 제가 이제 전에 보면 그 국토부 장관께서 뭐 14%, 11%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똑같은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? 그거는 제가 그 통계는 봤습니다. 그게 감정원에서 나온 14.5%의 그 통계인데요. 예. 저도 뭐 그 통계는 봤기 때문에 일단 감정원 통계로는 너무나 국민하고 인식이 다르잖아요.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이 굉장히 강남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폭등한 지역의 인상률하고 그래도 이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 50% 올랐다고들 얘기하고 있지 격차가 않습니까?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들께서 그 수치하고는 좀 다르게 느끼실 거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. 저는 정책을 위반하시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걸 확실하게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11% 이런 국민들하고 너무 거리가 많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정책은 좀 수립은 문제가 있고요. 특히 투기도 잡아야 되지만 실수요자도 꽤 많거든요. 네. 우리 부총리께서는 투기 수요가 전체 수요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? 그걸 퍼센티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그런 통계가 있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요. 다만 퍼센테이지가 작더라도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다수 실수요자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국회 듭니다. 본회의 때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답변하시던 것 같은데 전체 한 4분의 1 정도가 다주택, 2주택 이상의 수요라고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투기는 또 잡아야 되겠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요새 30대, 40대들의 실수요자들의 좌절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제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많은데 실수요자에 대한 그 정책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고요. 특히 임대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임대주택이 얼마나 임대주택 필요합니다.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공급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하여튼 부동산 대책은 컨트롤 타 여쭤본 게 세제든 공급이든 금융이든 교육, 교통까지 종합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공급 대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이번에는 대규모 공급 정책이 나와서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내용을 이제 사전에 뭐 당정협의 곤란하시다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급 대책에서 로또 같은 이야기는 없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에 충분한 공급이 안 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GTX 같은 교통망을 조개 확충해 가지고 꼭 서울에 안 살아도 수도권에 살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은 그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계속 뭐 이번에 한 번 끝나지 마시고 계속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세법 관련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보면은 과표가 이제 뭐 3억에서 6억, 6에서 12억 쭉 나오지 않습니까? 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, 올렸을 때 과연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은 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. 그 분석이 별로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. 아니 종부세 부과 이번에 중과에 따른 뭐 세수가 얼마큼 거치? 세수 말고요. 이제 종부세를 올리는 건 세율을 올리는 건 그만큼 충격을 주어서 수요도 줄이고 또 물건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수치 통계적인 분석은 매물이 얼마만큼 나올지 하는 거죠. 어쨌든 그거는요.
네. 제 이광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매달 좀 통계를 잡으시면 잡힐 네. 겁니다. 그럼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소득세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그 분양권이 이번에 이제 인정이 되니까 1주택 1분양권에서 이제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이 있으면 2주택으로 돼 가지고 좀 중과가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경과 기간, 유예 기간을 주는데 그게 보통 이제 아파트 입주까지 길게 한 4년 정도 걸리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점을 이게 물론 이제 시행령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 시점을 아파트 입주한 후에 뭐 1년 이내 양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? 지금 의원님 지금 알았어.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아까 1세대 1주택에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거 말씀하시는 네. 건데요. 네.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대책으로 입법하려고 하는 거에는 내년 1월 1일 네. 주택 맞아요. 양도하는 부분부터 해당이 돼 있는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분양권을 받아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네.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법을 만들 때 개정을 할 때 네. 아마 논의를 해주셔서 하시면 저희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분부터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수용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네.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요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외국인들이 국내 특히 뭐 강남 같은데 많이 그 물건을 아파트 사면서 좀 투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그게 보면은 지난달에 전국에서 한 2,090건이 있었고 서울의 건축물 거래량도 6월달에 보면 강남 상구에서 91건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그런 취득 양도에 대해서 좀 중과하는 방법도 한번은 부총리께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. 거기에 뭐 특별한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? 예, 사실은 그동안에 거주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해왔는데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. 저희가 혹시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관련되는 걸 좀 법안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끝으로 전세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뭐 전월세 3법도 얘기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전세난에 대한 뭐 대책도 좀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? 예, 뭐 정부가 전세는 마치 서민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대책을 여러 번 만들어 왔는데요.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월세 관련 3법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게 좀 빨리 입법화가 되기를. 법에 보완이 되면은 처음에 계약하는 그 금액을 확 올려가지고 네. 같은 단위인데도 뭐 1억이 아마 지금 법이 되면은 법 적용 발효 시점부터 즉시 적용이 돼서 현재 계약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새로운 계약 맞습니다. 잘 챙겨주시기 네, 예. 이상입니다. 네, 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홍익표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.